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조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잔잔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홀로 양시장을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존에 강했던 업종들은 계속 강한 시장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화장품주들 그리고 일부 다른 엔터주들이라던가 게임주들도 오늘은 좀 셌고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선방산들 여전히 강한 흐름들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제일 셌는데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6월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전문가 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실 저 시장이 지수가 고만고만한지는 솔직히 좀 몰랐어요. 워낙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저는 사실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오늘 특히나 화장품들이 아침부터 붐을 뿜었죠. 5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고 이제 그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라서 일단은 화장품이 오늘 소비재 쪽에서 계속 주도를 했죠. 주도를 했었고 오후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까지 이제 돌아서면서 지수는 별로 재미없지만 지난주 미국장 금요일날 미국장 별거 없었고 지표도 별거 없었고 이번 주 좀 의미 있는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조치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우리나라 새벽에 그 브로드컵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 뭔가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하 기대는 많이 없어진 상태. 그러면 여기서 미국 시장에 더 추가적으로 세게 가려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 보이고 네.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섹터별 대응 결국 가는 놈들이 계속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독 그런 부분들이 더 셌죠. 결국은 조선, 그다음에 방산, 화장품 이쪽만 셌었죠. 네. 이세전지가 아침에 잠깐 반짝였지만 결국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역시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그 구간을 뚫어내서 올라가기에는 웬만한 어지간한 에너지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세전지 쪽 섹터에서 많은 공약을 뒤늦게 좀 풀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대선 정책주라고 하더라도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 업황이잖아요. 업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날이었다. 그리고 지난 주말간에 이제 철강 관세 20% 이제 50%를 올리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서 미국에는 US 스틸이라던가 그다음에 작은 중소형 스틸 회사들이 이제 급등하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변압기 섹터, 그다음 철강 섹터들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토성중공업이 다시 신고가 가는 그런 모습 좀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 때리지만 시장은 계속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근데 오늘도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도 한 1200억 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요. 한 6배 정도 사이즈거든요. 6배?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이 1200억 샀다는 건 코스피에서 한 7000억 정도 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꽤 코스닥 쪽이 셀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이슈가 좀 공약에서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주사들 그다음에 은행주들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거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결국은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녹록치는 않겠습니다만 쉽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야 할 방향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서 일단은 지주사들은 똘똘한 자회사들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셌던 것 중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꽤 셌잖아요. 이것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팔란티어 급등이 전 더 컸다라고 봅니다. 일부 종목들은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붙은 종목도 있긴 한데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거든요. 일단은 팔란티어가 지난주에 7% 정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갔고요. 소프트웨어 대장인.
그리고 이번 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AI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더 확실히 시장의 무게추는 더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드웨어 섹터들은 다 종목마다 갈렸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뭐 내린 종목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근데 이제 확실히 시장 반도체 섹터 안에서 우리가 계속 보려면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의료 AI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이닉스 실적 계속 좋을 거예요. 네. 하드웨어 쪽 계속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항상 실적 주가를 선행해서 이미 작년에 퍼포먼스를 내줬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올해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신선하다는 느낌 받으세요? 딱히 없죠. 딱히 없죠. 네. 그냥 뭐 당연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엄청나게 잘 팔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구간이잖아요. 네. 어쨌든 올해 실적 최대치 나올 수 있지만 주가는 최대치는 작년에 나왔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신선한 것들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뭐 솔트룩스 같은 회사 또 오늘 15%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오늘도 급등했고요. 이런 종목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여기서 만약에 신고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 넘어가 버리면 네. 정말 또다시 신고가 패턴을 가버리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가게 되면 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소프트웨어 쪽 좋고요. 의료 AI 쪽 보면 신테카바이오 여기는 아직 좀 별로네요. 의료 그다음에 뭐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 3빌리언이거든요. 네. 3빌리언이 여기만 한번 7,500원 여기 8,900원 여기만 넘어주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어요. APR과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APR 보면 이제 여기 이 근처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요런 양봉 하나 딱 나서 딱 뚫어주면 이제 그러면 위에 매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보호해서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직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는 지금 미국에서 동물 실험도 중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정도는 계속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디자인 하우스나 의료 AI 쪽.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 하우스들 칩셋 미디어, 네, 칩셋 미디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오늘 좋았던 게 어부 반도체 있잖아요. 어부 반도체. 네, 어부 반도체도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종목들. 뭔가 여기서 트리거만 하나 빵 나오면 확 언제든지 솟아버리면서 하락 추세선 넘길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거 추세 전환할 때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거든요. 만약에 어부 반도체 여기서 양봉 하나 뿅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 나와주면 네. 여기서 또 따라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리가캠바이오나 뭐 제가 SBS나 이게 보면서 내용은 다 있고 언제 추세를 턴하느냐. 추세 턴하려면 결국 재료가 나와야 턴하는데 그럼 결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재료들 그 재료들이 나오는 시점인데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이거 맞고 그냥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사면 안 되고 뚫고 확인하고 산다. 그게 낫다. 차라리. 물론 여기 사서 뚫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사서 막 올라가면 해볼만 하죠. 그냥 네. 손절선 짧게 가져가면서. 뭐 그런 류의 베팅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쪽 섹터들은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돌파 매매가 굉장히 잘 먹혀요. 네.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돌파 매매 하실 때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돌파 매매 하시면 요즘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를 일봉에서 하셔도 좋고 분봉 15분봉이나 60분봉에서 보시면 사셔도 좋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리아캠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저도 오늘 고객님들한테 알테오젠 이제 콜 사인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아직은 역배열이긴 한데 이제 신약 요 구간이죠. 제가 보면 15분봉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 콜을 드렸고 34만 원 넘어가면서 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들이 이제 굉장히 종목들마다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태용도 지금 계속 신고가 가는데 태용도 쪽에서 보면 15분봉마다 굉장히 매매 기회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를 해도 우상향인 종목, 그 다음에 중기 투자를 해도 우상향인 종목, 스윙을 해도 우상향인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라.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결국 다 네. 신고가인 종목들입니다. 다 신고가인 종목들. 여기 주도주들.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이쪽이 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 제가 방송은 자주 나오지만
드리는 말씀이 거의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계속 그쵸. 업데이트만 해드리는 정도지. 왜냐면 1분기 주도주가 2분기 주도주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깨지지 않았다. 네.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이 5월달 전후 나오니까 5월에서 6월까지 나오니까. 근데 실적이 계속 좋다. 그러면 또 3분기까지 가는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의 주도주가 3분기인 상분기 한 말 정도까지 중반 정도 되겠네요.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는 계속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 볼 때 역지사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요 내용들 보면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파마리서치 오늘도 급등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또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여기서 지난주에도 추천드리고 지지난주에 추천드리고 했지만 무서워서 못 사겠다. 내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팔까? 내가 예를 들어서 35만 원 정도의 이 주식을 갖고 있다. 기존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과연 팔 수 있는 지금 심리나 업황인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네. 신규 매수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VT도 결국은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종가 네. 기준으로. 그거 이제 신고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리스키한 자리 있었는데 이걸 또 다 받아먹으면서 올라갔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올라서 1조 6천억 정도 됐어요. 1조 네. 6천억.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밸류에이션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기에 400억 정도씩 버는 회사가 1년에 1,200억인데 네. 화장품 수출 회사가 그럼 퍼가 지금 이제 10배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싼 회사가 아닙니다. 가격은 많이 올라서 비쌌을지언정 비싼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APR 같은 거 그렇게 올랐는데도 계속 오르죠. 네. 그다음에 SAMG 같은 것도 거기서 올랐는데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없지만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저는 답은 되게 생각보다 쉽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갖고 있다가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위치거든요. 신고가 가면서.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하반기부터 이제 LNG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제 지금 어쨌든 대통령 공석이었는데 대통령이 새로 생기면서 LNG와 관련된 협상들 그다음에 무역 관세 전쟁에 대한 이제 협상들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되면서 정상화가 된다라고 보면 정말 조선주들 지금 여전히 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보면 현대중공업 말고 HD 현대미포조선 이것 때문에 미포 이거 투자 경고입니다. 미포조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마린엔진. 이거 마린솔루션도 괜찮습니다. 이제 HD 마린엔진 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 마린엔진도 여기서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 또 신고가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패턴이 여기가 끝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당장 수요일에 끝일 수 있는데 끝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끝일 거다라고 하고 사실 몇 개월을 더 거의 올랐잖아요. 굉장히 오래 네. 됐으니까. 근데 통상 과거의 평균상 우리가 2차전지 가까운 예로 2차전지가 주도주였던 2023년 보면 네. 8월 중순부터 꺾였거든요. 그때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그때도 이제 MSC에 편입되면서 꺾였는데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갑자기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대선 테마주들이 또 갈 수는 있지만 그 주식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주식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주도 섹터들 방산까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화장품 몇몇 종목들, 뭐 제닉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네. VT 있었고 이제 6월 달에 바이오 쪽만 올라와 준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까지 받쳐주는 경우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네.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이거 통합 차트 말고 KLX 차트를 보면 지금 얘도 지금 사실 심상치는 않거든요. 네. 언제든지 빵 치고 나갈 준비는 돼 있어요.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심지어 이제 신규 매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위치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이제 하이닉스 결국 하이닉스 위주로 봐야 된다. 역시나 아직도 하이닉스 위주로 봐야 되고 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봐야 된다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지난주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오늘 딱 경계선이 걸쳤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위치까지 왔어요. 딱 지금 경계선에서 끝나긴 했지만 여기서 밀려봤자일 것 같아요. 네. 네, 밀려봤자 뭐 예를 들어서 21선 손절 잡고 또는 한 7%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게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생각해서 이제 뚫고 올라가면 위로는 많이 열려 있는데 아래로는 우리가 막아놓을 수 있잖아요. 3%든 5%든 7%든 막아놓고 대신에 위로는 많이 열려놓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구간에 이렇게 있다. 근데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주도주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율도 낮고 우리나라 전국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아직 뭐 GDP 성장률 많이 낮지만 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카드들로 인해서 돌아선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선거 끝나고는 하이닉스는 어쨌든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이제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한 상태거든요. 이미 네. 뭐 올릭스 오늘 또 지금 신고 가려고 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I 이노베이션 신고가 같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돌고 있고 지금 바이오 섹터들 지금 유한양행 정도만 빼고 오늘 뭐 알테오젠도 바닥에서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면서 들어온 상황.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이제 위로 올라와져 있는 상황. 뭐 지금 바이오 섹터들 쭉 돌이켜 보면 네. 여전히 추세들이 좋고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언제든지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진짜 그 AI 소프트웨어가 좋을 때 항상 같이 좋았던 게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알테오젠 혼자서 네. 강한 그런 흐름이었었네요.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알테오젠이 일단은 뭐 6월 7일 뭐 PGR 심사 네, 개시 맞습니다. 뭐 일정 뭐 이런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뭐 세론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세론이 네. 주가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나 세론이지 이미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된 상태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추세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기간 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번의 돌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또 눌림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에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VT랑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딱 여기 잘 생각해서 봐보세요. 여기. 네.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추가해서 봐볼까요? 추가해서. 자, 추가해서 여기가 알테오젠이고 네. VT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VT를 보면 여기 구간. 이 구간하고요. 요 구간, 이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지금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처럼 이렇게 돌려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따라 붙어야 돼요. 지금 뭐죠? 실리콘2. 네. 실리콘2도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돌리는 흐름 나오고 나서 결국은 밸류되고 실적 되니까 결국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여기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얘도 18조, 19조 되는 회사지만 네. 이제 곧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연간으로 그래도 1조 가깝게 버는 회사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주가가 말이 되느냐, 바이오 회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좀 미래 선반영이고 계속 라이센스 아웃해서 수출 기술 나오면 이제 금리도 진정됐고 50년, 10년물, 30년물도 이제 조금 이제 하향 안정세 되어가고 있죠. 뭐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월말이어서 좀 리밸런싱 경향도 좀 강하긴 했지만 좀 진정된다라고 하면 지금 공격적으로 저도 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알테오젠. 좋은 주식은 맞아요. 싸게 사서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네. 다른 바이오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젠이 잡아먹는다? 워낙에 수급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ABL 바이오나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비만 치료제 몇몇 종목들이 약간
카니발리즘처럼 그 섹터 내에서 리밸런싱하는 그런 효과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올라가면 우르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많은 ETF들이라든가 이런 자산 배분이 또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져 있는 바이오 팔아서 알테오젠 사야지 그런 심리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은 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점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또 타이밍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연히 뭐 D&D 파마텍이나 뭐 지금 리가캠, ABL, GI 이노베이션, 올릭스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좋은데 이제 만약에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코스닥 레버리지라도 사야 되는 시점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6월 달에 USA 바이오 뭐였죠? 바이오 USA. 아, 바이오 USA. 네.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또 아스코도 있고 뭐 계속 모멘텀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종목 시장 자체가 이런 종목장 사실 요즘에는 대형주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재밌는 시즌일 겁니다. 종목별로 잘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들 단에서 잘 보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러티브와 넘버스인데 S&D입니다. 오랜만에. 네. 아시죠? 불닭소스. 삼양식품은 최근에 좀 고점 찍고 내려왔고요. 내리고 S&D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내려왔어요. 이제 타바스코 소스는 이미 S&D 그 불닭소스 나오기 전에 이제 비교를 타바스코 소스랑 하고 있는 거예요. 타바스코 소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맛있어요. 네, 맛있고. 근데 불닭소스가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만 따라가도 엄청나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제 타바스코 소스도 그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오차님이라고 하는 네. 필명을 쓰시는 블로그에서 이제 따왔는데 저랑 같이 이제 같은 카톡방에서 이제 주식 이제 하고 있는 분인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삼양식품의 5월달 라면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 당연히 5월 1평균 라면 수출 레코드 하이 달성했다. 네, 달성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S&D가 이제 밀양 2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여름에. 네. 그럼 26년에 풀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당연히 매출액이 좋겠다. 근데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삼양식품이 내재화하면 어떡하냐 네.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괜히 소스 잘못 내재화하겠다고 바꿨을 경우에 이제 납품처 바꿨을 경우에 그 타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가 지금 삼양식품하고 같이 세트로 여기 있죠. 삼양식품 여기 삼양식품 이겁니다. 뿅. 네. 여기 위치에 있죠. 얘도 빵 떠서 120만 원, 3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8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삼양식품도 쭉 내려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여기 저가니까 저가를 이으면 여기서부터 조금 긴 호흡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넘어가야 지금 기준으로 한 112만 원도 되네요. 네. 여기를 넘어서야지 삼양식품도 더 되겠죠. 또는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삼양식품을 언제 사느냐. 지금 사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쭉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넘거나 또는 주가가 올라가서 넘거나 거기서 들어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 받는 거는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근데 이제 S&D는 여기 보면 여기서 이 긴 추세 보기에는 조금 길기는 한데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추세로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넘어서도 이렇게만 넘어서도 단기적으로 매매할 자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따라서 들어가는 종목들 그 수급들이 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살 수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싼 회사다. 그리고 내러티브와 넘버스 봤을 때는 여전히 충분히 갈 길이 많이 멀리 있는 회사다. 그래서 소비재가 이게 2년 사이클로 끝나지는 않아요. 네.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면 이제 맛있어서 먹는 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게 하나의 좀 제가 좀 너무 큰 꿈을 그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 이제 우리나라 라면이 예를 들어서 일본 라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하나의 식문화를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 뭐 이런 불닭볶음면 소스 이런 우리나라 이제 큰 대형마트 가면 해외 유명 소스들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네.
예, 이런 S&D의 불닭 소스가 성장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뭐 그렇게 팔린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소스를 이제 아예 따로 팔잖아요. 그죠? 그 불닭볶음 소스를 따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끝난 회사가 아니다. 여전히 가는 말이고 여전히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 위치에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조금만 내일 조금만 올려주면 다시 전고점 트라이 해버릴 수 있고 짧은 관점으로는 손잡이 달린 컷 모양까지도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들, 밸류에이션, 내러티브, 넘버스 다 만족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될 수 있다. SAMG에서 우리는 다 경험을 했어요. 네, 이렇게 높아도 SAMG인데 이렇게 높아도 갈럼들은 결국은 다 간다.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다 갈럼들 다 간다. 네,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높이 있는 주식들 무섭다고 못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차피 아래에 있는 주식을 사셔도 오를 확률 내릴 확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어차피 손절을 네. 각오하고 하는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갖고 싶어하는 주식들, 다 트렌디한 주식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종목 저도 주식 초보 때 그랬어. 이거 정말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다.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진흙이 아니라 다 결국 매대에 깔려 있어야 좋은 보석이에요. 네. 진흙 속에서 진주 발견해서 그게 상품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대에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주식을 하셔라. 네. 물론 이건 제 매매 패턴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내일 당장 수요일날 팔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들은 변하지 않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나와서도 똑같은 말씀 아마 드릴 거고 좀 새로운 종목을 찾아오고 싶은데 새로운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률을 주는데 그렇죠. 굳이 내가 억지로 다른 종목 찾아가지고 이거 진흙 속에 있는 진주인데 너도 한번 껴볼래? 지금 그럴 시장의 이유가 뭐 흐름인 거니까요. 그렇죠. 추세가 네, 계속 가는 뭐 종목. 시장 상황이 내일 쉬는 동안 이번 주에 뭐 고용 보고서라던가 또 그 브로드컵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색깔이 바뀌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결국 가는 말이 계속 계속 간다. 간다. 그렇게 시장 분위기는 말씀드리고 동일하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뭐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 안에서 좀 잘 이제 추세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해주신 황유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